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고 있는 리포트들, 어떤 리포트가 진짜 리포트일지 감별해 주시는 IR 분석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을 잘 보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업종 짚어보면 좋을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주부터는 하반기 자동차 업종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전기차 이 자율주행 쪽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범세계적으로 많은 정부들이 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업종들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자동차 업종 하반기 전망을 해볼 계획입니다. 키움증권에서 6월 14일 발간된 리포트를 기반으로 업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하반기 업종에 대해서는 5월 마지막 주부터 5G 통신 장비 업종, 6월 7일 주간에는 음식료, 14일 주간에는 전기 전자 업종, 21일 주간에는 유통업종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는 6월 마지막이죠. 자동차 업종 하반기 전망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다들 많이들 기대도 있고 주가도 그에 화답을 해오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변곡을 거치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지수 신고가에 접어들고 있는 사상 최고가라는 단어들이 연이어 뉴스로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업종을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고 중간중간 변곡을 맞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기본적인 대응 틀을 가지고 모든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하반기 전망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리포트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기저효과, 그리고 이연 소비, 판매 증가, 이렇게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부품 수급난으로 인해서 판매가 공급을 조금 넘어선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쇼티지 이후 완성차 및 부품사까지도 가동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가 차츰차츰 회복이 되고 이제는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역별로 따져보면 내수 그리고 미국, 인도, 중국 등 국가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리포트는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포인트는 바이든표 친환경 공약들이 있었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우리에게 뉴스로 조금 더 많이 전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를 맞춰서 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사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기아 그리고 현대차, 부품 쪽에서는 만도, SL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모든 리포트에서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리포트 분석과 그리고 저의 첨언들이 고개가 끄덕여지고 다시 보았을 때도 이해가 되어진다면 관심 있게 가져보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들 하나하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내수 시장입니다. 내수 시장의 호조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신차 판매가 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평균 판매 가격이죠. ASP도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요 대비 188만 5천여 대라고 한다면 전년 대비 약 5.7%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내수 평균 가격은 3,490만 원, 그리고 기아차는 2,800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3% 평균 판매 가격이 증가하고 있고 기아차는 8%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자동차를 매년 사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자동차 가격을 볼 때에도 국산차를 보면서 가격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네 라는 생각, 이 가격을 줄 거면 수입차를 타도 되겠어 라는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죠. 하지만
소비자 만족도와 시장 점유율 추세가 분명한지 우상향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소비 절벽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 가격이면 수입차를 타겠어 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에 비해 국산차의 판매율은 여전히 플러스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 절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SP, 평균 판매 가격의 증가, 상승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내수 시장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호조로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있었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고가 내구재나 자동차까지도 소비가 증가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에 대한 지출이 좀 감소했습니다. 보복 소비의 일환으로 자동차 쪽에서도 펜트업 수요가 일부 작용했다.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는 개별 소비세 인하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정책 지원이 있었다. 넥소나 제네시스, 아이오닉 5 같은 연이은 신차 출시 그리고 전기차 출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여전히 좋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1년도 현재까지 YDT라고 합니다. 이번 연도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을 보면 73.7% 수준인데 10년 내 최고치를 좀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스포티지나 EV6와 같은 신차 출시 효과가 조금 더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증가세, 호조세는 유지될 것으로 좀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아는 최근 들어서 계약 대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1년도 1분기 평균 3,000대 정도의 월중 계약 대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3월 이후 일평균 4,000대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출고 차량 대수 또한 지난해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20년도 9월 말 기준으로는 미출고 차량이 5만 7천여 대였습니다. 20년도 말로 들어서면서 6만 7천여 대, 그리고 올해 3월 달까지는 9만 5천여 대까지 증가를 했는데 결국 반도체 쇼티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출고가 지연된 영향도 있겠지만 출교 지연뿐만 아니라 판매에 있어서도 여전히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출고 차량 또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별 소비세 인하 그리고 연장 근무 결정 그리고 근시일 내 수요 절벽이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좀 살펴본다면 미국입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있었고 21년도 5월 누적 판매는 716만 대였습니다. 전년 대비 0.2% 증가한 수준이지만 이제 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플러스 증가한 모습이기 때문에 평년 수준의 판매 회복, 판매 수준으로 돌아섰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를 낳았던 가장 큰 포인트가 중고차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견조한 수요와 높은 구매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관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판매 호조 여전히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와 현대차 여전히 좋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5월 합산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10%대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을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여전히 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0년 이후 고성장이 지속되었으나 2018년 이후 양적 성장의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드 보복에 대한 것들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조금 예민한 문제였죠.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개월 연속 산업 수요 역성장이 조금 전망이 됐고 집계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베이징 1공장이 매각에 들어선다라는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드 보복 이후 되살아나지 않는 민심, 그리고 중국 정부 주도의 일부 정책 방향성도 여기에 조금 맞물려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인지도 및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베이징 1공장 매각이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중국 시장은 이렇듯 일본 및 그리고 중국 로컬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SUV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독일 완성차 고급 브랜드의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양사의 올해 시장 누적 점유율은 2.7%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호황기 이후 최저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좋겠지만 인도 시장을 봤을 때에는 10년간 연평균 350만 대에서 400만 대 내외의 수요가 있는 시장입니다. 2015년도 이후 SUV 모델 쪽에서는 꾸준히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고 기아의 신차 브랜드 중에 하나인 셀토스는 2019년 8월 출시 이후 5개월간 4만 5천여 대가 판매가 되었고 단일 모델 기준으로는 인도 판매 1위라는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듯 인도 시장이 중국 시장 다음으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연간 생산 능력이 현재 기준으로는 26만 대, 내년은 30만 대, 후년은 40만 대까지 생산 캐파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조금 최저치의 점유율을 보고 있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판매 커버리지가 인도에서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전기차 수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소도 50만 대 이상 설치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구매 지원금, 텍스 크레딧을 부활하겠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 합의된 그린 인프라라고도 불릴 수 있는 추가 인프라 부양책이 이제 하원, 상원, 하원 모두 다 합의가 되고 통과가 될 경우에 여기서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들이 자동차 그리고 그린 인프라 쪽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체 스쿨버스의 20%를 그리고 대중교통 5만 대를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고 지난 5월 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지출을 보면 1,74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전기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산업 여전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여전히 공격적으로 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소,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UAM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25년도까지 미국 내에 74억 달러의 투자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제네시스 생산, 전기차 모델 생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알라바마 공장 중심으로 생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시장 여전히 매력적인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변곡을 통해서 추세를 맞춰서 하나하나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좋아지는 지역도 있지만 좋지 않은 중국과 같은 나라도 있다라고 좀 보시고 결국 지수와 개별 기업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해 나갈 때 쉽게 따라가서 조정을 몸으로 다 받아내기보다는 조정을 거치고 있다면 변곡에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부분 살펴보시고요. 부품사까지도 이번 주 내내 통틀어서 함께 자동차 업종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동차 업종 내에서 완성차 업체, 부품사까지 어느 종목이 어느 기업이 매력적인지 이번 주 리포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꾸준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